안녕하세요. 저 신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번째 지금 저희 모여서 진행하고 있죠. 1회차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뭐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글쓰기, 책쓰기 잘하기 위해서 책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력을 높이고 그리고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컨셉을 잡고 이런 내용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필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책, 미션 나갔었던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왜 우리가 이런 미션이 나갔고 그리고 우리의 취지는 어땠고 그런 걸 좀 잘 활용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환경을 세팅하는 차원에서 각 그 분들한테 백문백답이라고 혹시 해보셨나요, 신 작가님? 네, 저 2기 때 했었어요. 아, 그때 하셨나요? 어릴 때? 어릴 때는 저희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이랑 일기장 교환하고 편지 교환하고 그럴 때 시작할 때 꼭 한 번씩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더 잘 알고 싶다 이런 네. 차원에서 서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문백답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또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모듈 저희가 어떤 것들을 또 진행할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 책 쓰기를 잘할 수 있다라는 4가지 중에 그 첫 번째 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필력을 높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네, 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 글을 많이 쓰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필력을 높여야 하나요? 상대방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사실은 높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글을 쓴다는 그 이외의 행위들은 다 독자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볼 때, 야, 뭐 이런 거는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읽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라면 사실은 그 글은 쓸 필요가 없겠죠. 예, 누군가의 시간을 소비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읽을 만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재미있는 표현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감을 갖다가 인용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저는 모두 필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동네 꼬마가 그냥 목욕탕에서 수영하는 걸 보고 굳이 입장료를 내고 그걸 구경하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뭐 누군가의 경기를 본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쓰기를 높인다는 건 그 역시도 프로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정 같아요. 네, 그럼 얘기했던 그 필력에 대해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중간에 그랬죠. 왜 필력을 높여야 되냐. 이제 좀 이건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더 이해가 됐던 건 가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간도 내지만 자기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도서관에서 빌리지 않는 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10,000원 정도 한다고 해도 봤는데 이거 뭐야 막 하는 책들이 있으면 그 작가에 대한 신뢰도 안 가게 되니까 꼭 책 쓰기에서는 필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 필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냐. 사실은 저도 이제 더 잘 써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잘 썼던 분들의 이야기를 딱 집약을 하면 3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독, 다상량, 다작입니다. 그러니까 다독은 많이 읽는 거죠. 많이 기준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율로 보통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많이 읽고 다상량하면 많이 생각하고 다작하면 많이 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헷갈려하는 게 나는 많이 쓰면 잘 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태권도를 한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계속 발차기를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한 번도 안 한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우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범한테 찾아가서 배우고 혹은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하고 어떤 대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복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시합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뭐 호흡이 끊겼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왼쪽이 잘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고 다시 생각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훈련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복싱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복싱하고 그렇죠. 계세요. 네, 그렇죠. 저희 딸하고, 네. 딸들하고 같이 지금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네. 40살 돼서 처음으로 이제 맞고도 다니고요. 네. 네. 여기서 나이가 밝혀지네요. 네. 얘기해야죠. 네. 첫 번째 필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아까 말한 다독과 다상량, 다작을 조금 더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다작에 대해서 얼마나 읽어야 되냐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루에 글쓰기 관련한 삶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좀 스스로 배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러면 글을 많이 써야지 잘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 중에서 한 8, 그러니까 80% 정도는 많이 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많이 권유 드리는 게 책 읽는 시간을 4,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 다시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4, 그리고 나머지 글 쓰는 시간을 보통 2로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10시간의 책 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책 4시간, 네. 그다음에 책에 대해서 쓸 거에 대한 생각은 4시간, 네. 글 직접 쓰는 건 2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시간이라는 다상량이 네. 사실은 다작하는 시간의 앞뒤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글 쓴 거를 보고, 그러니까 초벌로 쓰고, 네. 이거는 이 문장이 틀렸네, 저런 표현이 더 좋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고치는 시간까지.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앉아서 타이핑하는 시간만이 내가 글을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이제 글쓰기를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소설을 쓰던 어떤 내가 자기계발서 책을 쓰던 그 분야에 관련된 책들을 읽지 않고 그런 책들을 쓰는 작가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소설가들이나 작가분들이 다독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책 많이 읽으시죠? 많이, 기준이 저보다 많이 네. 읽으신 분보다는 적게 읽고, 저보다 적게 읽는 분보다 많이 읽겠죠. 네. 우리나라 1년에 책 평균 읽은 게 몇 권이죠? 현재까지는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읽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양코치님이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거고? 그렇죠. 전국 평균이요. 네, 전국 성인 평균. 제가 보통 들을 때 통계로 치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잡지나 이런 거 포함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다고 들었어요. 그 한 권이 잡지 포함이었어요? 네네. 그건 몰랐네요. 간행물이라는 기준이죠. 예. 요즘 사람들은 사실 스마트폰을 대부분 많이 보고 다니니까 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럼 이 세 가지 다작, 다상량, 다독에 대해서 이 꿈만필 미션이랑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은 읽자. 그래도 1년에 52주니까 한 50권밖에 못 읽어요. 50권 밖에. 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쓰고 싶은데 50권 정도만 읽었다. 그럼 그분이 책을 쓴다는 거에 상당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션으로 나가는 책 이외에 또 본인이 관련된 분야의 책들은 또 개별적으로 도서 목록을 세워서 읽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권을 넘어서 더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더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차수가 좀 지나면 독서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간독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 분야의 배경 지식이나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책이 또 빨리 읽혀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읽는 시간을 확보를 해갖고 책 쓰기를 내가 쓰려면 읽어야 되는구나를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꿈만필 미션이 본격 1주차 끝났어요, 지난주에. 네. 네, 그 미션에 대한 피드백 아니면 재밌었던 거 아까 얘기했던 백문백답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할 때 왜 프로그램을 참가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뭐냐면 나 혼자 하기 힘들어서 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봐주고 독려해주고 혹은 나하고 같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이런 동기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만년필이라는 게 팟캐스트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방송이 되지만 같이 시작하시는 그 글법들 하고 같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미션을 이제 백문백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까 뭐 백문백답 해보셨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속에 다양한 내용이 있잖아요. 뭐 혈액형은 뭐예요? 뭐 어디 사세요? 뭐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취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좀 재밌는 거를 제가 몇 개 했었는데 일단 의미 있는 것들 또 좋은 정보들도 많았어요. 처음에 같이 하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 재미있었던 것들 있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어떤 분, 여기가 좌우명 여쭤보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한 줄 쓰셨어요. 예,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라는 썼는데, 이 글이 마루야마 긴제라는 사람의 에세이? 의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어르신의 이 글 쓰신 분의 어떤 필력에 상당히 놀랐었는데 그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책의 제목을 갖다가 좌우명으로 쓰신 분들도 있었고요. 대부분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존중감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신나는 일을 하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대답을 써주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자기 삶에 좀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돈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뭐 잡혀갈까봐 무섭다. 경찰서에 반납한다. 요즘엔 CCTV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딴 건 몰라도 경찰서에는 갖다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번에 신혜연 작가님하고 좀 비슷하게 피드백 주셨던 분 있잖아요. 먼저 현금인지 수표인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다. 그거는. 네.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어떻게 저의 행동이 달라져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월급날 맞이했을 때 느낌 어떠냐고 했더니 어떤 분께서 퇴사 욕구가 충만된다. 그래도 월급날은 가까워졌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뭐 노래 솜씨도 그럼 물어보면 그래 나 잘 불러 못 불러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똑같이 표현을 해도 듣기 싫을 정도는 아니나 굳이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는 없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치 있게 써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작가님들이 다양한 삶도 살고 있고 또 글 하나를 쓰려고 해도 뭔가 더 이렇게 재미있게 또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쓰시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또 서로 그냥 글벗들이 그런 분들이구나 알아갈 수 있었죠. 이런 백문백답에 작가님들이 쓰신 백문백답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요. 코치님이랑 저랑 되게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일해보고 싶은 곳이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일해보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보통 회사나 뭐 네. 이런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아니면 그 직업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제가 어떤 분 얘기하실지 네, 말씀하세요. 일해보고 싶은 곳을 뉴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들으면서 이유가 뉴요커가 돼보고 싶었다. 네.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발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관점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그거 역시도. 네. 뭐 운영진이시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도 많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있겠죠. 백문백답은 어떻게 다 얘기하셨었나요? 네, 네. 보면서 조금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화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신 분들도 있어서. 자, 이번 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주 미션은 어떤 거였어요? 예, 이번 주 미션 저희가 환경 세팅하는 차원에서 2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찌츠키 도시다카의 보물지도라는 책을 읽고 작가의 방과 연관돼서 그 책 안에 보면 그 책 속에 본인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을 좀 시각화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비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좀 더 작가 관점에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방 정리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이나 그리고 글쓰기 관련된 도구들을 다시 세팅을 해서 이제 전과 후로 사진을 비교해서 저희가 한번 찍어보고 서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미션 3개를 갖다가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3개를 진행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포커스를 두거나 내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있나요?
세 가지 미션 다 모두 저희가 이제 제시해 드린 거니까 다 성실하게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네, 어떤 거는 성실하게. 네, 뭐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마라 뭐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과정에 충실하게 접근해 가면서 그 체계가 연관된 미션을 찾아내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운영진의 의도 그리고 본인의 의도를 해서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미션을 할 때 제가 아는 약코치님은 미리 한 번씩 해보셨던 것 같거든요. 해보셨어요, 이거 다? 그럼요. 오, 어떠셨어요? 일단 가장 크게는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네.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구나. 이게 두 가지가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죠. 그 보물지도 만들었을 때 느낌. 처음에 이렇게 작업할 때 되게 설레요. 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을 때 저는 제 책을 내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제 그 수첩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수첩에다 넣어갖고 이제 오려서 붙이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보이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도 보이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뭐 컴퓨터 배경 화면이나 혹은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각화를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혹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리더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눈을 딱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내 주변에 눈은 지금도 눈을 감았다는 혹시 신혜정 작가님 눈 감으셨나요? 예, 저 눈 감았어요. 네. 내 이 주변에 혹시 빨간색이 뭐 어떤 게 있었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내 주변에. 사실은 네, 몇 가지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 눈 떠보시고 내 주변을 보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빨간색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빨간색을 봐야지라는 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이 방을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글을 잘 쓰고 싶어. 작가가 되고 싶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관련된 컨셉이나 소스, 뭐 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엔 분명히 주변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거든요. 그걸 좀 집중시켜주는 효과를 제가 가져오는 거죠. 제 팔에 소음 팔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빨간색이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들, 10대 소녀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 친구가 하고 있어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안 보였다? 네. 빨간색이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냥 소음 팔찌라고 했을 때는 왜 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만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원이 2개예요, 지금 현재고. 이 소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더 생각하게 되고. 소원 하나당 네. 팔찌 하나?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마다 개념으로 다른데, 다르지만. 네, 소원 하나다, 팔찌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는 거.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있는데, 아무리 햇빛이 있어도 돋보기로 집중시키지 않으면 태울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내가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모으는 그런 역할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정리. 예, 방정리. 예, 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지게 되어진 거죠. 만지게. 네, 필통은 열고 그 안에 물건을 넣게 디자인되어진 거고, 이걸 이제 어포던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꾸며진 환경 내에서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하려고 행동 패턴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요즘 많이 안 갔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책 읽고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놀아야죠. 그렇죠. 거기에는 나이트클럽에서는 최대한 뭐 이성에게 매력적이게 느끼게 그리고 술을 많이 팔 수 있게 그렇게 그 환경이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음악, 조명, 동선까지 다. 동선까지. 그럼요. 네,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부킹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고 뭐 서로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하고 홀에 나가기 쉽게 다 디자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안 가보셨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요즘에 안 가봤다 그랬죠. 요즘에 안 네네, 가봤다고. 그렇죠. 옛날엔 그렇게 디자인 됐는데 요즘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싶으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데가 어디인가요?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 뭐 독서실 네. 혹은 뭐 조용한 카페. 왠지 거기 가면 잘 써질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관련된 키보드 뭐 이렇게
잘 자리 갖다 놓고 필기고 이런 게 단정하게 잘 정리가 네. 될수록 내가 거기서 이제 글을 쓰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상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다 보면 네. 자꾸 어지러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다음에 어떤 얘기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년 후 관련해서 3년 후, 나의 네. 모습에 대해서 써보는 것도 그 다음 주 미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조금 더 시각화하고 그 나의 하루를 갖다가 잘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무엇을 마시고 있고 언제 일어났고 오전엔 누구와 보냈고 어떤 책을 읽었으며 오후에는 또 누구와 보내고 어떤 책을 읽고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 거고 하루를 어떻게 마감할 것이며 네.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맞아. 여기까지가 이번 주 모듈 미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책을 아까 말씀드린 보물지도 이외에 책을 갖다가 한 2권 정도를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그 데이미언 톰슨의 책과 집이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갖고 싶은 나만의 공간 책으로 꾸미는 집이라는 네.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이 겉페이지부터 딱 보면 벌써 이 책이 꽉 들어차고 정말 이렇게 벽에 벽난로 있고 그리고 이제 널찍한 테이블에 조명이 들어오고 정말 또 되게 좋아요. 네네 딱 들어오면 벌써 정말 여기서는 앉아서 정말 푹 파묻혀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수많은 집들과 그 집 속에서 책들이 이렇게 같이 배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침실하고 욕실에도 어떻게 책을 구비했고 어떤 분들은 계단 사이에 어떤 분은 그 침대에 이런 수많은 어떤 각자의 그 노하우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쁜 그런 컬러 사진으로 같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뒤쪽에 문구가 나와 있는 게 책만큼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글쓰기와 책쓰기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구에 좀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밑에 그런 말도 있어요. 윌리엄 모리스란 사람이 예술이 낳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건축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름다운 책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작가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의 그 공간에 아름다운 책들이 많이 이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박래부 씨가 지은 작가의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딱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유명하신 작가들, 김영하 씨나 강은교, 공지영, 신경수, 이런 분들의 방들은 도대체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정말 그렇게 집필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저자가 그런 방들을 탐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기록을 해갖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 배치도부터 해서 서재 모습,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의 인터뷰까지. 그래서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작가의 방은 어떨까 한번 또 훔쳐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2개의 책을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책 2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럼 실제 양코치님의 덱은 어떠신지요? 저도 나중에 작가의 방 2 정도에 들어가면 한번 공개를 할 텐데요. 저도 이 책들을 참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분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방도 3면이 책으로 다 이제 둘러져 있고,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고, 거실에는 당연히 이제 책이고요. TV는 없앤 지 한 10년 됐고, 이제 거실에 큰, 서재하고 거기 아이들 책과 제 책이 같이 꽂혀 있고요. 저희 양코치님 댁에 가서 되게 기억에 남은 거는 책장 위에 책이 놓여져 있던 거.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네. 저도 얼마 전에 책장 정리하면서 했더니 거기에 은근히 책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위로 올리면 네. 좀 또 공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주로 이게 약간 슈퍼마켓 진열대하고도 좀 비슷한데 가장 손이 많이 닿는 데에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책들이 있고 조금 손이 안 닿는 데일수록 예전에 읽었었던 책이나 좀 정리해야 될 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멀리 배치되는 게 따르죠. 그 배치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 예. 그럼요. 각자 관심 있는 섹션이나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도 정리하는 방법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도서문헌식으로 도서관 정리하는 사서가 아니니까. 네. 각자의 작가님들만의 방을 훔쳐볼 수 있다는 그게 조금 흥미롭고요. 누군가 방이 되게 탐났었는데 제 보물지도에 그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넓은 소파가 있는 작가의 방. 네. 제 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미션하고 그리고 다음 주 안내될 책들 관련해갖고 좀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관련된 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미션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희 또 오늘의 마무리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해보니까? 네. 두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첫 번째 방송보다는 좀 더 서로 편하게 목소리 톤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분들 의견 받으면서 진행을 네. 하지만 역시 이거를 통해서 뭔가 도전해보고 생각해보시고 발전되시는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심, 열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우리 방송의 질도 많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호응해달라는 그런 멘트인가요? 같이 하시는 분들은 호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더 재미있게 다른 코너들도 같이 준비해서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진지한 마무리 해주시죠. 네, 꼭 진지하게 마무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썼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글쓰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게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냐 없냐를 알아갈 수도 있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고 싶어서 남이 한다니까 그런 거 있죠. 남이 저 차를 샀으니까 남이 저런 직장을 다니니까 남이 저런 책을 냈으니까 해야 되는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은 출발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과정 자체가 사실 운동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한쪽 팔을 쓴다든지 양쪽 팔을 계속 고정시키고 허리를 고정시켜 쓴다는 게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내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만약에 즐겁다. 내가 이렇게 나를 꾸미고 작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글쓰기를 통해서 고통과 희열을 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러면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의 글이라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혹은 동반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